12장에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하는 옥시토신. 요새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를 받지 않겠다는 노키즈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인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공감도 된다. 아이가 대굴대굴 구르며 소란을 피우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부모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원래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거슬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떠들고 노는 소리가 좋아졌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졌다. 제의 경우에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이는 나무의 새끼 쥐들의 틱틱거리는 소리를 싫어하며 때로는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한다. 반면에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어미쥐는 새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나무의 새끼라도 돌본다. 한 실험에서 어미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끼쥐를 넣어 주었더니 어미는 한 시간에 100번씩 버튼을 누를 정도로 강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어난 호르몬 변화가 이렇게 새끼에 대한 모성애를 겉으로 만든 셈이다. 엄마의 자격 옥시토신. 사람도 유사하다. 산모의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내를 fMRI 촬영을 했더니 산모의 뇌에서 특이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바로 그 보이는 산모가 아이에게 대한 무한한 모성애를 느끼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감정 상태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기분 나쁘다고 운다. 울음이 아이의 언어인 셈이다. 그리고 이 언어에 엄마는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보통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의 뇌를 자극해서 아이에게 달려가게 만드는데 산후 우울증이 심한 산모의 뇌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이 부위가 활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의 전내 섬엽과 전전두엽을 자극하는데 다름 아닌 섬엽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부위다. 학자들이 흔히 감정의 공감센터라고 부르는 부위이고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시그널을 통합해서 전두엽을 조절하는 우리의 감정과 몸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한 우울증에 빠졌거나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공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기의 울음소리에 전전두엽이 반응하지 않는 엄마는 아기를 아동 학대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어느 날 아동 유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산모의 옥시토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녀 양육의 비결은 옥시토신. 아동을 학대하고 영란을 주기 위한 부모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을까? 그렇다면 그들 역시 피해자일 것이다. 실제로 어미에게 돌봄을 받지 못한 새끼쥐는 체내 옥시토신 수치가 낮고 성체가 되어 새끼를 낳아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물어 죽인다. 동물원에서 사람 손에서 자란 원숭이 역시 체내 옥시토신 수치가 낮다는 연구도 있다. 부모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의 경우는 어떨까?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은 비교군에 비해서 뇌의 편도체 크기가 크며 성격도 훨씬 불안하다. 뇌에 대한 문제도 많이 갖고 있어 무섭게 생긴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편도체가 크게 활성화된다. 편도체와 전두엽의 신경 연결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런 감정을 전두엽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부모는 아이의 울음에 즉각 반응하고 아이와 훨씬 더 눈을 잘 마주친다. 옥시토신을 흡입한 부모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아이에게 위협이 될 만한 낯선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아이를 위험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 혈액속 옥시토신이 부모의 뇌에 흘러들어서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커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임신 기간에 산모의 체내 옥시토신이 아이의 사회성을 영향을 준다는 점, 관계가 친밀한 부모일수록 옥시토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체내 옥시토신이 아이의 옥시토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 아이가 커서 자기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와 사회성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전제적으로 고려할 때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더 행복하고 사회성이 높으며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는 진행된 연구는 아니다. 또한 보육 출신이라고 다 변도체가 큰 것은 아니다. 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그렇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관점으로 말했네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하는 옥시토신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옥시토신, 엄마의 자격. 이제 제4부로 넘어가서 보다 사랑스럽게 만드는 옥시토신.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교 기술입니다. 상대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거나 딴청을 피우고 있다면 비록 검색 내용이 내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대번에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 옥시토신은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사람은 또 체내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니 이런 가히 옥시토신과 눈맞춤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가져오는 옥시토신 효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옥시토신 효과. 눈맞춤 호르몬 옥시토신 13장에 남녀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신체 중에서 어느 부위를 먼저 볼까? 정원지를 만드는 한국 영화사는 2018년에 1000명의 영국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딘지 조사했는데 남자 여자 모두 눈을 제일 먼저 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남자는 가장 먼저 보는 여자의 신체 부위를 눈, 미소, 가슴, 머리카락, 체중, 다리, 옷, 엉덩이, 키, 피부 순으로 꼽았고 여자는 눈, 미소, 키, 머리카락, 옷, 체중, 피부, 얼굴형, 엉덩이, 코 순으로 답했다. 평균과 달리 여자의 가슴을 본다고 답한 남자는 3위에 머물렀다. 회사 대변인은 영국의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는 남자가 여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여자의 가슴이라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곁들였다고 밝혔다. 어쩌면 인공 눈물을 제조하는 회사답게 연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눈맞춤의 마법은 우리는 흔히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거나 호감을 느끼는 상황을 두고 눈이 맞았다라고 표현한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을 돌린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길거리를 지나가던 두 남자가 눈이 마주쳤는데 어느 쪽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가 뭘 쳐다봐 하며 주먹돌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 교연한 신경전인데 그렇지만 나도 경험했다. 방위로 할 때인데 주점을 지나가다가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바로 눈을 돌리지 않은 나에게 한마디 던지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닌가. 나 역시 본능적으로 타격했고 그 결과 사람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다. 하지만 그 눈맞춤의 상대가 이성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간 나는 심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눈을 부릅뜨고 위협을 하든지 바로 눈을 돌리든지 아니면 눈을 밑으로 깔아야 했다.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은 길에서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하이라고 인사하는 게 아닌가? 캐나다에 도착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지나가던 금머리 여성이 나의 눈을 보며 하이라고 인사를 건네고 그래서 상황을 처음 만난 나는 혹시나 할 줄 하나 착각에 그 여성을 20m 정도 따라갔던 무서운 기억도 있다. 눈을 마주친 두 이성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서로를 의식하며 지그시 바라보는 것은 자기 참조의 과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의 감정이 자극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더욱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호감을 느끼게 한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자체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며 눈 맞춤을 통해서 많은 감정 정보를 서로 교류한다는 것이다.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감정을 교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선을 옥시토신으로 시선을 조절하기. 그럼 혹시 옥시토신인 이성을 바라볼 때 첫 이성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독일에서 앤드류 바우어 박사는
연구팀과 함께 20대의 남성 18명에게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하고 300명의 전혀 모르는 여성 사진을 3주간 보게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MRI와 페트 스캔을 통해서 내분석을 하니 남성들에게 각 여성의 매력들을 1점에서 9점까지 평가하게 하며 네오도파민 분비 패턴을 관찰했다. 결과로 옥시토신을 흡입한 집단은 여성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다. 아니,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면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본단 말인가? 5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 다른 연구는 옥시토신을 흡입하면 이성을 볼 때 특히 눈을 더 오래 쳐다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우리는 눈빛과 눈동자의 움직임, 눈을 깜빡이는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옥시토신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면 이성의 눈동자를 더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저폐의 습들은 진단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상대방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도 읽어내기가 힘들다. 반면에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올라가는데 심지어 저폐의 습들은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읽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눈치가 빨라진다는 말이고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센스 만점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은 눈맞춤 역시 옥시토신을 올린다는 것이다. 첫인상의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외모만으로 첫인상이 호감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적절히 반응을 해줄 때 상대방의 옥시토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이런 첫인상은 남녀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취업을 위한 구직이나 면접 시에 지원자나 면접관과 얼마나 눈을 마주치는가 조사해봤더니 전체 면접 시간에서 45에서 60% 동안에 면접관과 눈을 마주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자에게 면접관 눈을 조금만 마주치거나 45% 미만, 아주 많이 80% 이상 혹은 적당히 마주치게 했더니 45에서 60% 눈을 조금만 마주친 경우에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더해 부정적인 평가를 경향이 있었고, 지나치게 눈을 오래 마주쳐도 적당히 마주친 지원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한다. 우리는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언어는 소통의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언어는 많은 경우에 거짓이라고 말한다. 그런 많은 작품을 썼지만 언어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비언어적인 대화, 세계의 눈맞춤의 의미를 그의 작품에서 이야기한다. 적군, 장군, 다음은 눈을 들고 피해를 천천히 쳐다봤다. 며칠 동안인가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고 응시를 하는 동안에 전쟁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하는 일체의 조건을 초월한 인간으로서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졌다. 이 순간 그들은 다 어렴풋이 무수한 사물을 꼈다. 그리고 자기들은 둘 다 인류의 아들이자 동포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대목이다. 언어가 달라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소통보다도 위력을 발휘한 응시, 눈맞춤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리니나에 보면은 다음 같은 대목이 나온다. 레비는 키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러자 그는 그 눈빛을 통해서 그녀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감정은 어느 틈에 그에게 옮아갔다. 그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밝은 또 즐거운 기분이 밝고 즐거운 기분이 되었다. 키티의 얼굴에서 타오르는 기쁨의 불꽃은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옮은 것 같았다. 우리의 소통의 비언어적인 대화, 특히 눈빛이 중요하다면 옥시토신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이성에게 호감을 사고 싶으면 그렇게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보라. 금세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될 것이다. 아름다운 꽃들, 노란 꽃이 튤립이 아니고 이게 무슨 꽃인가요? 이름이 이게 이름